주요 5개 연금 소식 구독하여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행운이 작년보다 3.6% 더 받는 비결은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49만 명은 지난해보다 3.6%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작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평균을 받던 A씨는 이제 올해 12월까지 매달 2만 2,320원씩 더 많은 액수인 64만 2,320원을 받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대로 연금액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년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대상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배우자는 1,200원, 자녀 및 부모는 각각 6,790원씩 인상됩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되었습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매년 재평가율은 복지부 장관에 의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가입 당시 소득에 대한 재평가율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도 상승했습니다. 기준소득 월액은 과거 재평가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상하한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가 아닌 부부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도 상승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100조 이상의 수익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수익률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장과 위원들, 실무지원단 등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연금개혁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것입니다. 구성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중요한 뉴스로 넘어갑니다.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수급자들, 이달부터 웃을 수 있을까? 산림청은 2023년 녹색기획재정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평가는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식생활산물 생산, 숲친화적 에너지 생산, 숲친화적 공간과 생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인 녹색기획재정의 효과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한편 산림청은 녹색기획재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외 공간에서의 체험활동과 숲속 여행,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산림의식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 생태계 면적을 확대하고 농업과 융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산림청은 또한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산림 재배 및 재화 생산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림 리프레시 프로젝트에선 산림 판매를 통해 산림 자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야외 체험 프로그램에선 시민들이 직접 산림 재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숲 친화적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숲에서 생산된 나무 화생유 및 목재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화력 발전, 바이오가스 발전, 펠릿 제조 공장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숲 친화적 에너지를 생산하여 국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산림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 정비 및 수정, 허브 설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은 녹색 기획 재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리고 산림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제 이번 방송의 세 번째 중요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신 뉴스를 받아보려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月 617만 원 이상 벌어도 국민연금은 빠지지 않는다. 고소득자들이 더 내야 하는 이유는 2021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매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월 24,300원 더 내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3.6% 상승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에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액은 590만 원이며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61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37만 원이었던 하한액도 39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매년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을 법령에 따라 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 월액의 9%입니다. 하지만 초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어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 월액이 1,000만 원이더라도 상한액의 9%만을 부과하게 됩니다. 2021년 7월부터 상한액이 27만 원 증가하게 되므로 기준소득 월액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 9%에 해당하는 21,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기준소득 월액의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되었습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입니다. 또한 지난해의 물가 상승률인 3.6%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지급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2만 3,18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3만 4,81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분은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방송의 중요한 뉴스는 2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노후, 길을 묻다. 연금탑 없이 노후 준비할 수 있을까? 연금저축 ISA로 안심하자. 노후 대비를 위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탑은 많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연금탑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한 1층, 퇴직연금을 위한 2층, 개인연금을 위한 3층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주택연금을 고려하여 4층 연금탑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소한의 연금탑은 몇 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국민의 절반이나 되는 56.7%가 최소한 3층의 연금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노후에 얻을 수 있는 연금 수준이 다르므로 연금탑을 구축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퇴직연금은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어지며 기업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기업이 운영하는 DB형 퇴직연금과 근로자가 스스로 운영하는 T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 운용하는 계좌로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최근 시행된 디폴트 옵션 제도를 이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해둔 방식으로 자동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투자 지식이 부족하여 적립금 운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디폴트 옵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위험자산 투자 가능도가 높아져
수익률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수익 목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큰 손실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연금탑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고려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여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과 펀드를 결합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도가 있다. 미래에 대비하여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예적금과 주식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연금탑 구축의 이점 중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부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도 연간 납부액의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 월급을 만드는 것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금탑을 구축하고자 할 때는 연금탑의 층수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 제도, 상품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이번 방송의 마지막 뉴스로 넘어갑니다. 가난한 노인들의 비극, OECD 1위의 암흑, 우리나라의 노후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최근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 조건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부유한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33만 4,81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금액이다.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50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으로 증액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은 여전히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이 깊다. 당시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로 인해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한 수급 기준은 여전히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의 기준액은 단독 가구에 대해서는 213만원, 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340만 8천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4% 상승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 기준은 물가 상승률 외에도 소득 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에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 상당의 대도시 내 아파트를 소유한 노부부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차량가액 전액이 월소득으로 산정되는 차량 배기량 기준도 폐지되면서 30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한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불합리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작용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 교수인 정세혜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어렵고 현재의 제도에는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소득 재분배의 역할이 겹치는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 소득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진정으로 빈곤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뉴스를 받아보려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